애들은 이렇게 쉬웠던 거야? 나만 그랬던 거야? 머리 쥐어뜯고 있던 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야. 애들은 다 쉬웠어. 나만 못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오늘은 내 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멘탈이 나간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중학교 들어간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저희 아들은 남중해에 가서 너무나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들 눈치 볼 것도 없고 남자아이들끼리 히히덕덕거리면서 굉장히 즐겁게 학교를 다니는데 어제 이슈가 있었어요. 어제 바로 첫 시험이 있었던 거죠. 첫 시험? 무슨 시험? 중학교 1 학년은 시험 안 보는데 하실 텐데 중학교 1 학년 시험 안 보죠.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예고도 없이 시험을 본 거야. 그게 뭐였냐면 바로 형성평가였거든요. 별게 아니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아니었는데 형성평가를 보고 우리 아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오늘 중학교의 첫 시험 이야기 어땠는지 제가 살짝 이야기해 드릴게요. 중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아이들 처음에 보는 시험이 있어요. 기초학력 진단검사 혹은 표준화 검사라는 것을 봅니다. 기초학력 검사는 3월에 시작하자마자 봐요. 단어 그대로 기초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아이가 시험을 보고 나더니 허허 껄껄 웃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쉬운 난이도의 문제가 나온 거죠. 시험이라고 그래서 긴장을 하고 갔어. 중학교에서 첫 보는 시험이니까 '제대로 한번 봐야겠다.' 하고 뭘까 긴장하면서 갔는데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중학교 별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이가 어깨가 으쓱해 가지고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오늘 시험 봤는데 진짜 너무 수준이 낮아. 어깨를 갖고 있는데 새꾸러미가 있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30 곱하기 3은 90. 아 정말 이런 걸 못 푸는 애들이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별거 아니네.'라고 느낀 거죠. 기초학력 검사라는 것은 정말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을 선발해서 기초학력을 채워주고자 보는 시험이라서 사실 쉴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가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중학교 별거 아니다.'라고 자신감에 부풀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매일 매점 가서 사 먹고 수업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뭐 '시험 보니까 별거 아니야. 중학교 다닐 만한데?'라고 생각했던 즈음에 갑자기 수학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딱 들어오더니 "오늘 시험을 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갑자기? 말도 없이? 예고도 없이? 초등학교에서는 왜 단원평가 볼 때도 며칠 전부터 선생님이 예고하잖아요, 당황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런 이런 방구의 말도 없이 형성평가를 갑자기 보게 된 겁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사립이라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예고 이런 거 없었어요. 아이가 시험하니까 '어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 갑자기 시험을 치려고 그러는데 없더래요. 너무 당한 거죠. 제 멘붕이 온 겁니다. 자유학기제 수업이어서 교실을 바꿔가면서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하잖아요. 다른 반의 수업을 갔다가 깜빡하고 필통을 놓고 온 거예요. 이런 일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비일비재한 일일 텐데 필통이 없는 상황에서 시험을 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멘붕이 온 거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옆에 친구한테 연필 한 자루 딱 한 자를 빌려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문제가 처음에는 쉬운 문제로 쭉쭉 나가는데 갑자기 한 5 번쯤 가니까 '이게 뭐야?' 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기본 개념 배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당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학교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너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살짝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친구들도 시간상 한 5 번쯤 풀 정도 타임인데 애들이 다 머리를 쥐어뜯고 있더랍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일단의 안심은 했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죠. 문제를 안 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20분 지나니까 아이들이 시험지를 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거 큰일 났다. 애들은 이렇게 쉬웠던 거야? 나만 그랬던 거야? 머리 쥐어뜯고 있던 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야. 애들은 다 쉬웠어. 나만 못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게 중학생의 속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첫 시험인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했던 게 2 배, 3 배로 더 늘어나죠. 빨리 해야 돼. 나만 준비하지 못했어. 내가 수학을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생각과 여러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면서 빨리, 빨리라는 부담감까지 안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험지를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빠르게 풀어서 딱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수근수근 얘기를 했겠죠. "어땠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아 난 다 찍었는데."
나는 모르겠어서 문제에 나온 숫자들 다 곱해서 답 썼어. 뭐야 하면서 마음이 또 울컥 한번 쿵 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이 다 풀고 한 게 아니었어? 쉬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봤던 것처럼 아이들이 머리를 쥐어뜯고 문제를 풀었는데 끝까지 풀어내는 아이들은 몇 명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찍어서 내거나 대충 내거나 했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답을 알려줍니다.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하니까 어때요? 결과가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뭐 있었니? 궁금한 거 있니?" 라고 하면서 문제풀이를 쫙 해 주는데 중요한 점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풀어보니까 다 풀려. 굉장히 어려운 심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결국 무엇 때문에? 시험이라는 중압감 때문에 아이가 친구들 눈치 보고 분위기 살피고 또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턱 해서 마음에 긴장이 들어서 이제 보이던 것들도 보이지 않고 풀 수 있던 문제도 풀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우리 아들은 그 첫 시험을 치르고 나서 집에 오더니 하루 종일 멍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했다면 덜 당황하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시험을 예고했다면 조금 더 준비하지 않았을까?' 기타 등등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은 내 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멘탈이 나간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중학교 첫 시험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아들의 반응을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대부분의 아들이 이런 마음을 겪었더라도 자세하게 이렇게 말을 입을 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을 알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시험에서 얼마나 당황하는지를 진짜 리얼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그래. 중학교 가기 전에 심화를 열심히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공부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준비도 필요합니다. 자기가 배운 그 해당 부분의 깊은 심화 문제를 다뤄보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들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이 아니었다면 다 풀 수 있었어." 라는 얘기예요. 저희 학교 아이들이 수학 시험이 끝나고 나서 웅성웅성웅성하면서 막 선생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수학 선생님이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어요? 중2 수학은 많이 어렵다는데 우리 학교 수학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물어봤더니 선생님 막 웃으시면서 "아니야. 결코 어렵지 않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애들 반응은 뭐예요? 그랬더니 "애들 있잖아. 집에 가서 이거 탁 놓고 찬찬히 풀지. 그러면 다 푼다.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느낄 거야. 다만 시험이라는 중압감, 긴장감 때문에 아이들이 그게 몇 배 더 부풀려져서 어렵다고 느낀 것뿐이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선생님의 이야기, 우리 아들의 이야기 맞춰 보니까 뭔가 아시겠죠? 교과 시간에 보는 형성평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심도 깊은 난이도의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물론 변별력을 위해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난이도 조정은 있겠지만요. 평균을 70점 이상으로 맞추도록 정규고사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을 낸단 말이에요. 중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라는 그 중압감이 첫 시험에 멘붕을 일으켰고 이게 정기 시험이고 딱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풀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그 중2 아이들한테 시험 문제를 과하게 어렵게 해석하게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아이들한테 준비해 줘야 될까요? 어떤 고3 학생은요, 수능에서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지하철 안에서 문제 푸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중에도 집중력을 놓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시험에 임할 수 있는 것을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우린 그건 아니더라도 시험에 대비하는 자세, 시험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에 들어가면 누구나 긴장하고 손에 땀이 나죠. 자, 그럴 때 심호흡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괜찮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야 라는 것을 멘탈 싸움에서 이겨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요. 아이들이 수많은 시험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실력조차 발휘하지 못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때 부모가 "너 그거 봐. 열심히 하라고 했지. 그렇게 안 하니까 너 이런 결과밖에 안 나잖아." 이런 비난을 하기 전에 아이가 그 시험에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자기 실력을 얼마나 발휘했는지 못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시험으로 멘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시험 안에서도 계속 그런 패턴으로 시험에 대한 멘붕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중학교에서 첫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집에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시험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번은 이야기해 줘야 될 거예요. 진짜 시험으로 평가해서 성적으로 줄 세우고 나의 위치를 가늠하는 그것이 시작되니까요.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아이들하고 놀기만 하는 것 같지만 중학교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비교를 당하고 암암리에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발표를 쭉 다 하다 보면 저 친구는 발표 잘하는데 나는 어느 정도 발표 수준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나 스스로 발표를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자기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도 그거를 알게 될 텐데요. 그 시점에서 아이한테 조금 더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이제 시험을 치를 아이들에게 시험의 의미와 시험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세요. 시험에 너무 긴장해서 그렇게 시험을 못 본다더라 하면 시험에서 너가 못 풀 문제가 나오진 않아. 중1에서 고3이 풀어낼 문제가 나오진 않아. 그러니 현행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넌 다 할 수 있어. 그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면 어찌 됐든 시험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태도가 형성이 돼서 쭉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 볼 때 1교시 국어가 어려우면 멘탈이 빠사삭 나가서 그날 시험을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건 바로 '시험을 보니까 보나 보다.'라고 연습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그냥 보니까 보는 게 아니라 시험에 대비하는 멘탈을 먼저 키워주는 것. 아이한테는 어떤 멘탈이 가장 안정적인지 대화를 해 보면서 그 멘탈의 안정점을 찾아준 대화. 중학교 1학년에 꼭 해야 할 대화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멘탈 바사삭 나는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